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5%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주 대륙에서 입국한 확진자도 5명이나 돼 유럽과 입국자처럼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장 예배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부 대형 교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클럽들도 불야성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환자가 8일새 10배로 늘어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감염 국가가 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20명을 비례 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야당 비례공천 파동의 당사자인 홍성조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897명, 어제 하루 98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추가 확진자 가운데 15%가 해외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주 대륙에서 오는 입국자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럽처럼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소식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유럽에서 입국한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6시간 정도 있어야 검사 결과 나온다고. 검사 안 받고 그냥 가게 되면 법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미주 대륙에서 오는 입국자는 발열 검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5명, 미주에서 온 확진자는 5명으로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만 놓고 볼 때 최근 사흘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오늘까지 확인된 인원만 7명으로 유럽보다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사를 자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또 코로나 따로 검사 받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공항에서 유럽처럼 무료로 이제 코로나 검사 해주시고 격리 며칠 정도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가족한테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전수 검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은 현저히 낮아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유럽 입국자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면밀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그제까지 10,000명대였지만 어제는 20,000명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가 국내에 다시 전파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종교시설 운영을 중단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지만 첫날인 오늘부터 정부 권고를 다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일요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팔이 닿을 만큼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침묵 시위로 항의한 곳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교회 안 신도들이 두 팔을 벌리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신도들 사이의 간격은 1m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신도 간 2m 거리 유지를 당부했지만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교회 안 자리가 부족해 야외 주차장에 모인 신도들은 서로 팔이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중 구속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교회에는 오늘 오전 예배에만 2,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정부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는 서울시의 현장 점검에 목사와 신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정말 공산당이 실수입니다. 교회 인근 주민들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되는 예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 지금 교회 사람들 하도 여기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래서 좀 이쁜 손자 손녀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주민 일부는 오늘 예배를 강행한 교회 앞에서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예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 너무 이겨냈다. 참.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현장 점검한 교회 9곳 중 8곳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가 다음 주 지침을 또 어기면 예배 금지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부 권고가 통하지 않은 곳은 또 있습니다. 쇼핑몰, 실내 헬스장, 여전히 붐볐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야외는 어떨까요? 일부 시민들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한강 공원 같은 곳으로 나들이에 나왔는데 야외 활동은 어디까지 괜찮은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근교 한 아울렛 매장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촉구했지만 쇼핑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명품 매장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줄까지 서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소독제도 받고 다니고 하니까 개인 위생은 알아서. 일부 실내 체육시설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헬스클럽에는 마스크도 없이 거친 숨을 내쉬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다른 회원님들은 다 운동하고 계세요.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정부 발표가 무색했습니다. 답답한 일부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야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벚꽃이 핀 경남 진해에는 분향제 취소와 방문 자제 현수막까지 내걸렸지만 꽃구경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무인 소독 부스도 설치됐지만 이 지역 주민은 걱정입니다.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진해 군항제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와 텐트를 펴고 봄볕을 쬐입니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조용히 같이 저녁 되면 남편 밥 차려줘야 되니까. 야외 활동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는 어제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가 오늘은 야외는 공기가 순환되고 2m 거리가 유지될 수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다 못해 정말 너무하다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클럽인데 오늘 새벽 서울 강남과 홍대 일대 클럽 또 유흥주점을 둘러봤더니 코로나 따위는 웬 말이냐 불야성입니다. 마스크도 없이 대화를 나누고 밀착해서 춤을 추고 이러니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겠습니까? 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익대 근처 음주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주점 앞입니다. 가게를 빙둘러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길거리에선 손 세정제를 든 클럽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클럽 입구에선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내부 모습은 달랐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가까이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정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유흥시설 영업 자제를 권고했지만 서울 강남의 클럽은 여느 때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입장하고 나면 더 이상 방역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클럽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춤을 춥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비웃듯 전광판에는 코로나 따위 개나 저러는 문구를 띄우고 환호합니다. 300명 넘는 손님들이 몰린 유흥주점도 있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집어먹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술잔에 있던 술을 다른 사람의 잔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달 초부터 홍대 입구와 강남 일대 일부 유흥시설에선 당분간 휴업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더 이상 휴업을 연장할 수 없다며 문을 여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지만 유럽과 미국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2만 6천 명을 넘으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는데 8일 전보다 무려 10배로 급증한 겁니다. 비상이 걸린 미국의 상황을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으려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의 46% 이상이 발생한 뉴욕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We are going to send 1 million N95 masks to New York City today. We have apparel companies that are converting to mask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state of New York. 항공관제센터 직원까지 감염돼 뉴욕 일대 공항이 30분간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은 펜스 부통령은 아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He had mild cold-like symptoms for about a day and a half. Neither the president nor I had direct contact with that staff person. 미국민 3억 명 중 8천만 명에게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마이애미 해변에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Where are we with the spread of this and the overall government response? We are certainly still in the escalation phase of this outbreak, Mark, and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turn around is going to be very much dependent upon how successfully we do. 새로운 진단키트의 도입으로 검사 속도도 빨라지고 검사량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 미국 내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친 광증, 정신질환을 뜻하는 비속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은 다 중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이 격하게 반발한 겁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China was very secretive, okay? Very, very secretive. And that's unfortunate. 신종 전염병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연일 부각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참모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인 매체는 원색적으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Why it started in China. Okay. Because they have these markets where they're eating raw bats and snakes. No, Jesse. They are a very hungry people. 미국 하원 의원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선 실제로 집단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추스바오는 정신질환을 뜻하는 비속어까지 동원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정보를 숨겼다는 미국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在过去的2个多月时间里，中方及时向美方提供了信息，开展了技术合作。 유럽과 미국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번엔 유럽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죽음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793명이 어제 하루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고급 호텔까지 병원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희생자 30명의 시신을 운구하는 군용 트럭이 이동합니다. 사망자가 폭증한 롬바르디아에서 묘지가 부족해진 탓에 옆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793명이 늘어나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Very dangerous is we are here 12 hours a day. 중환자들은 태블릿 PC로 가족과 안부를 전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io fratello illuminato, mia moglie, i miei tre figli, una cosa che ti dava forza. 그러나 북부에 이어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한 남부에서도 최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가 하루 새 5,000명 늘어난 스페인에선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고급 호텔은 물론이고 대형 전시 공간까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Los próximos días, lo he dicho en otras comparecencias, estamos en un momento muy crítico y van a llegar días muy duros.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륙 전체가 코로나19 충격파에 휩싸이면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8.5%로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중국 본토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다.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죠.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한에 있는 한 의사는 당국의 발표가 사기라며 일본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완치된 환자들이 의료진과 함께 병원을 나섭니다. 퇴원 수속 중인 남성은 의료진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아수라장 갔던 병원 모습은 우한에 더 이상 없다고 관영 매체들은 전합니다. 중국 당국은 18일부터 20일 사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외에 중국 내 신규 환자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湖北当日无新增确诊病例，无新增疑似病例，无现有疑似病例。 그런데 이런 당국 발표가 거짓이란 주장이 SNS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일가족 3명이 발열 증상 때문에 후베이성 인민병원에 갔지만 검사는 물론 치료까지 거부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우한 통치병원에 감염자가 100명 넘게 나왔는데 병원이 은폐했다는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우한 주택가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손을 잘 씻으라는 통지문도 이틀 전 뿌려졌습니다. 우한의 한 의사는 당국 발표는 사기극이라면서 중국이 실상을 은폐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우한시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 조작이 수십 년 된 사안인 만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인도의 시크교 사원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나 둘 차례로 체온을 재고 손소독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지만 예배 참석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도의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확진자는 24명입니다. 예배당 앞 계단은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기도에 열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없애기 위해라고 쓰인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আশা করি যে আজকের এই যে মুসল্লিদের দোয়া আল্লাহ কবুল করবেন এবং বাংলাদেশ থেকে অচিরেই করোনা ভাইরাস মুক্ত হবে. 이슬람 3대 성지로 꼽히는 아라스카 모스크 인근 길 한복판에선 입장이 제한돼 못 들어간 신도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선 10,000명 넘게 참가한 이슬람 부흥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원이 봉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이란, 이집트, 요르단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예배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to make that distancing to be effective, so we have to stop the Jumat prayer. 무슬림에겐 금요 예배 참석이 중요한 의무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편 미국에선 천주교 사제들이 신자들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해 성사를 도입하면서 미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올림픽 행사만큼은 꿋꿋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화를 보겠다며 5만 명 넘는 사람이 기차역에 모여들었는데요. 일본이 재난 대비 강국이라는 말 무색해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센다이역 앞에 끝도 없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大規模イベント等の自粛や学校の休校、時差出勤へのご協力など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센다이역 사전 행사에만 5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부흥의 불이라고 명명된 성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화는 사전 행사 기간 동안 후쿠시마를 포함해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3개 현을 차례로 돕니다. 부흥의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아베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見ておくべきものだと思いました。やっぱりちょっと感動するものはありますね。はい。 세계적인 우려 속에 성화 봉송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무관중으로 예정됐지만 돌발 사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주요 경기단체들이 개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 육상, 수영연맹, 영국 육상연맹 등 모두 올림픽에서 발언권이 센 단체들입니다. 올림픽을 주말 축구 경기처럼 연기할 순 없다. IOC의 입장은 여전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감지됩니다. IOC는 이번 주 집행위원회를 엽니다. 집행위원회가 2주 연속 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원 치료 한번 못 받고 떠난 17세 소년. 어제가 발인이었다고 전해드렸죠. 소년을 가르친 선생님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제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허망하게 자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도 배유미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묵주가 놓여 있습니다. 17살 정모군이 남긴 물건들입니다. 장례는 어제 끝났지만 부모는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끝내 아들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게 한이 될 뿐입니다. 그대로 그 지프 에어백에 차여서 갔어요. 일반적으로 나왔으면 제가 손도 좀 잡아주고 옆에서 해줬을 건데. 정부는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병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왜 그리 순진했을까? 차라리 뭐 종합병원에 억지로 밀고 들어갔으면은 그나마 애한테 조금 그렇게 했는 내가 바보지. 부모에게 돌아온 건 수백만 원이 넘는 병원비 청구서뿐입니다. 10번이 넘는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아니란 이유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을 했죠, 저는. 진짜 이 능력이 안 되고 하루바로 받아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 어떻게 해요. 정군이 숨졌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을 개탄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정군을 6년 동안 가르친 학원 강사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은 없잖아요. 지금 사람은 한 명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온라인에선 정군 외에도 코로나 환자에 밀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질병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정부가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신천지 측은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에도 누락된 신도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장시설이 들통나자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건물에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 문이 굳게 닫혔고 수십 켤레의 실내화만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운영하던 위장교회로 드러나 폐쇄된 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요. 신천지 뭐 칼퇴야 알아서. 이런 교회는 대구에서 또 한 곳 더 발견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이름을 감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독특한 이를테면은 미입교자라는 게 있습니다. 미입교자를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위장교회 형태로 두 곳에서.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는 이들 시설 명단을 제출하면서 교인 명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시 행정조사에서 이들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고 교회 측은 뒤늦게 47명의 명단을 추가로 냈습니다. 이들은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했던 교인 명단엔 물론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분석 결과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은 정식 신자가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대구시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입교자들이 평소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이 잦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확산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명단을 확보하면서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을 코로나 사태 최대 위기로 보고 있죠. 공무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원격 근무를 하고요. 또 집으로 바로 귀가하고 귀가를 진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5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해야 하고 출퇴근과 점심 식사도 시차를 두고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도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서 밀접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모두 중단됩니다. 국립도서관과 박물관, 교육부 산하수련원, 교도소의 민원인 접견시설 등 국립시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준수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며 항공기와 KTX, 시외버스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은 승객 간 좌석거리를 최대한 멀리 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적용되지 않아 이용객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얼마 전 이란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마셔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죠. 국내에서도 메탄올을 물과 섞어 집안 곳곳에 뿌렸다가 일가족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란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600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감염을 예방한다며 메탄올을 마시고 숨진 4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용 알코올처럼 만드는 영상이 SNS에 등장했고 이 소독제를 마시고 수십 명이 숨지는 참극까지 발생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쓰다 일가족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여성과 자녀 2명이 메탄올 증기에 중독돼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여성은 메탄올과 물을 9대1 비율로 섞어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에 10여 차례 뿌렸는데 이후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알코올 종류지만 술의 원료이자 인체용 소독제로 쓰이는 에탄올과 달리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어서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탄올을 10ml만 섭취해도 실명이나 혼수 상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신경 쪽에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약화되거나 아주 심하게 되면 실명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메탄올은 한때 자동차 워셔액으로도 사용됐지만 인체 유해성 때문에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던 서울 명동. 이현용 기자가 가봤더니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상가 곳곳에는 점포 임대가 붙어 있었는데요. 명동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가 걱정입니다. 현장 보시죠. 올해 1월 말 서울 명동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본격 확산 전이어서 곳곳에 노점상도 보이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지난 금요일 모습입니다. 노점상마저 사라진 거리는 마치 다른 곳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골목 곳곳에는 임대 문의를 써붙인 공실들이 즐비하고 4층짜리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명동 안에서도 중심 상권인 명동길과 중앙로에도 빈 점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집 건너 한 집씩 점포가 비어 있는데요. 이쪽도 보실까요? 이곳 약 50m 거리에 상가가 15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5곳이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긴 상황. 지금 이 시간이면 한 300분 넘으면 하나땅도 손님을 가해가지고 5명을 들어왔을까?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큰 타격을 받았던 2017년 한중 사드 갈등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드 때는 그 6호 그분들만 안이 와서 좀 그랬지만 지금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멸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가는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비어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은 상태. 명동마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구름이 갈수록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이죠. 박사방의 실태가 속속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는데요. 박사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도 성범죄 가해자다. 모두 신상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190만 명, 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등 여성 74명의 약점을 잡은 뒤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SNS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돈을 받고 판 24살 조모 씨.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는데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경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상 공개 청원글에는 19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사로 불린 조 씨뿐 아니라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돈을 내고 방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박사를 원조하지 않았다면 박사도 범행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입자들도 따라서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고유정, 장대호, 김성수와 같은 살인범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 범죄자 중 처음이 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해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죠.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도 동업자한테 속았다는 주장인데 채널A가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진실인지는 추후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일단 채널A가 입수한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 사업 동업자였던 안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안 씨는 최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구입할 때 최 씨가 350억 원 규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온 건가요? 네, 저 반응 안 했으니까 마음에 들으면 첫째가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윤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허위 증명서 작성은 안 씨가 요구했다며 안 씨에게서 50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안 씨가 수십억 원을 빌려간 뒤 여러 인맥을 동원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냐? 그게 완전히 간다는 데까지 했잖아요. 아니, 친동생이나 같은 동생이나
여기 국회청 뭐 이런데 뭐 국회청장 뭐 이러잖아요. 윤 총장의 장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캠코 선배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허위 장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사위를 둔 최 씨의 약점을 잡으려고 장부 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최 씨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안 씨 예측근과의 통화 내용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장부 증명에 대한 용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내가 돈이 있다 없다가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 미필이 이슈였지. 검찰은 이 녹음 파일 내용을 근거로 윤 총장 장모가 장부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사기의 피해자인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처음 선거법을 개정시킬 때 위성정당 만드는 건 꼼수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입장이었죠. 끝내 비례용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자이든 타이든 한 몸이라고 강조하는 정당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저지, 조국 수호, 열린민주당이 앞세우는 가치를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최수영 기자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0명이 오늘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등 여권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외쳤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도 강조됐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청와대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상품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대박 상품, 히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상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경선 탈락자를 후보자 명단에 넣었다며 공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단히 이 부적절한 이 창당과 이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10번 이후가 아닌 상위권 배치를 요구하고 나서 순번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오늘 밤 새롭게 결정됩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딛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의중이 얼마나 담길지가 핵심인데요. 황 대표를 비판했던 한선교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동안의 리더십 부재 지적을 반박하려는 듯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4.15 총선 첫 지원 유세지로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영입한 태영호 후보의 강남 갑을 찾았습니다. 공천 갈등으로 사퇴한 김 전 위원장도 만나 갈등 봉합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선거를 총괄지휘한 우리 황교안 대표를 미래한국당 공천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 중심으로 해결할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밤 기존 비례대표 명단을 절반 이상 수정한 새 명단을 작성하고 내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배제됐던 황 대표 영입 인재들이 상위 20번 내에 배치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측근들을 비판했던 한선교 전 대표는 비례대표 명단 수정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천이 문제 없었다고 했던 한 전 대표는 공천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황 대표를 변함없이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천한 후보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조국 수호당 경쟁, 범여권 비례정당 얘기인데 일단 더불어시민당을 보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당인데 친조국 인사로 채워졌더군요. 네, 더불어시민당은 소설가 정도상 씨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지지 작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검찰의 수사를 조국 마녀 재판이라고 비판했고요. 또 다른 공동대표죠.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우리 국민은 조국 교수와 가족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희생으로 이 땅의 짐승과 매국노들을 커밍아웃 시켜주었습니다. 저 말이 좀 수위가 센 거 아닌가 싶은 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 짐승이고 매국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친조국 전 장관 인사로 채워졌더군요. 그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 전 장관을 조광조에 비유했는데요. 조를 생각하면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았어요. 장관이라는 호칭이. 우리 때는 선배, 형이죠. 그렇죠. 대학 때 그러니까 같은 과. 몇 년인가요? 저보다 3해 위죠. 서로 그냥 뜻이 맞고 또 서로 잘 아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이름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인 거죠. 이 두 당이 조국 전 장관 지지층, 특히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혹시 표 갈라먹기가 되는 건 아닐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범여권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이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표를 몇 퍼센트를 받던 그거는 결국 미통당 의석을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겠으나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은 미래한국당이고 나머지는 다 한편이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열린민주당이 득표율 6%로 최소 3석만 얻어도 범여권 비례의석은 20석 안팎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두 당이 친조국 경쟁을 펼치다 보면 조 전 장관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제 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해서 뉴스를 전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격리 생활.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자려다가 이 영상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요. 이걸 마치 예능처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이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인데요. 지지자들이 보내준 선물을 공개했는데 요새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남동생이 누나를 생각하여 급하게 6장을 모아서 택배로 보내온 아주 귀한 마스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게 요즘 유행한다는 언박싱인데 사실 이 장면 말고도 뭐 집에서 커피 내리는 모습이라든지 뭐 일 보는 모습 다 그냥 그대로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전 영상은 재미로만 치면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영상은 좀 반응이 좋아서 25,000뷰 정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에서도 대구에서 함께 자원봉사한 의료진하고 통화를 하던데요.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도 1번을 의료진한테 줬어요. 오늘 발표했는데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이 최현수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입니다. 안 대표가 의료 봉사를 갔던 곳이 바로 이 병원입니다. 자, 2번, 3번은 또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국민의당이 정당 투표에서 얼마나 득표할지는 지금 알 수 없는데요. 일단 2번과 3번을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권은희 의원에게 줬습니다. 정치권에선 2, 3번은 당선권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국민의당 게시판에는 자기들끼리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 줄 세우게 한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 개인적 친분 위주라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느 당이든 지금 공천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자가 격리 중이지만 선거는 또 진두지휘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상에서도 지금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더라고요. 예, 컴퓨터 전문가로 이제 의사에 이어서 컴퓨터 전문가로 전공을 또 한 번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주말 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눈부셨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하겠고 공기도 맑겠습니다. 단 경기와 충북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나타내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4도, 대구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이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치료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떠난 17세 소년 부모님의 심정,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제 클로징을 대신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정적인 사회가 됐을 때도 이 소년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를 탓하고 병원을 탓할 만도 한데 제가 더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진다 한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정부, 병원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비해야 사죄하는 길입니다. 허망하게 떠나버린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유족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